당뇨가 나중에는요, 다리를 절단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오고, 안면마비가 오거나 눈 실명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합병증으로 가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초기에 잡으셔야 되는데, 자, 당뇨는 혈액 안에 포도당의 수치가 높은 것입니다. 당의 수치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왜 높으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우리가 고기를 먹든 뭐 우유를 먹든 채소를 먹든 우리 몸의 위장과 소장에서 다 이거를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나중에 우리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세포에서 이제 1g당 4kcal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기발랄하게 일을 할 수가 있죠. 이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에 개입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을 췌장에서 분비하는데, 이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은 포도당으로 전환이 안 되고 세포 내에 남아 있습니다. 혈액 안으로 포도당을 넣어서 포도당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얘네들이 각 세포로 전달이 돼서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 1형 당뇨다, 2형 당뇨다, 뭐 임신성 당뇨다, 요즘은 3형, 1.5형 당뇨다, 이렇게 당뇨들을 더 많이 분류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문제가 있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당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유발하는 원인도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자극하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포화지방, 그리고 고칼로리 식품, 고지방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당뇨를 고치는데 가장 키워드가 뭐냐 했더니 체중을 감소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도 마른 비만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봐도 당뇨 환자처럼 안 보이는데 혈액 검사했더니 당뇨가 있대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또 잘 들여다보면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너무 적고 지방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뇨가 왔다 그러면 일단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근력을 늘리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칼로리만 높고 영양은 낮은 식품들은 안 드셔야 돼요. 이런 식품들을 빈칼로리 식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은 뭐냐면은 한 가지 식품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다 같이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칼로리도 그리 높지 않은 식품들을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영양 밀도가 가장 낮은 식품은 뭐냐? 칼로리만 높고 먹을수록 살만 찌게 하고 영양은 부족하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정제당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식품,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류죠. 흰 밀가루, 흰 쌀밥,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케이크류나 또는 빵이나 또는 초콜릿과 같이 버무리는 그런 것들이 당뇨를 유발하는 식품이죠. 또 하나는 포화지방인데, 치즈나 버터가 들어간 것들, 그리고 밀가루나, 그러니까 정제 당류에다가 치즈를 토핑한 것들은 무조건 당뇨에는 안 좋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제 살을 빼게 해주는 음식이겠죠. 그리고 몸에 이제 기름기를 빼뜨려주는, 빠지게 해주는 음식인데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그러면 옛날에는요, 이거는 영양소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부가적으로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가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 영양학에서는 식이섬유를 굉장히 떠받듭니다. 왜냐하면 얘가 많은 병들을 치유해 주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변을 제대로 못 보시거나, 뭐 변비와 설사를 뭐 이렇게 번갈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당은 갖고 있으면서 자꾸 이제 변비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염증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당뇨가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가 나중에는요, 다리를 절단하게 되거나 안면마비가 오거나 눈 실명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합병증으로 가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초기에 잡으셔야 되는데, 잡는 방법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단에서 식이섬유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음식들이냐면은, 자,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들은 대부분 채소류들이죠. 동물성에는 식이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소류를 많이 드시는데, 어떤 채소를 드시는 게 좋냐? 컬러푸드죠.
컬러 푸드들 중에서도 이제 한 가지만 컬러를 집중해서 드시지 말고 한 끼에 여러 가지 컬러들을 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식탁은 화려할수록, 색깔이 화려할수록 건강해진다. 그래서 그 한 끼를 차리셨을 때 오색의 컬러를 좀 고루고루 바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요.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을 색깔이 선명한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 드시는 게 좋고요. 기름을 많이 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채소찜을 추천하고 싶은데 채소를 다양하게 담으세요. 거기에 버섯도 좀 넣으셔도 되고요. 브로콜리, 또 파프리카, 당근 같은 뿌리채소도 넣으시고요. 양배추, 고구마 이런 것들도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채소를 컬러풀하게 담으세요. 그래서 스팀에 한 번에 찌시면 조리하기도 간단하고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실 수도 있고요. 또 곁들이는 드레싱에 따라서 조금 맛을 달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 환자분들한테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변도 잘 보게 하지만 고구마를 먹다 보면은 이렇게 좀 질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치랑 같이 드시면 장도 건강해지고 변도 잘 보게 됩니다. 최근 연구는요, 우리 몸이 미생물들이 우리 이 정상세포보다 훨씬 수가 많기 때문에 미생물들을 잘 대접을 해주면 미생물들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저희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왜 예전에 조상분들께 이렇게 아침에 물 떠놓고 이제 정성 들이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그러셨잖아요. 미생물님들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미생물들의 먹이를 조금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미생물들이 야, 이제 우리 일어나서 일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식전에 과일 한 조각을 드시거나 고구마를 반 개 정도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나서 메인으로 드시는 식사를 하시면 변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변이 달라지면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데 일단 뇌가 맑아지고요, 혈액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독소들이 변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혈당 조절도 되고 혈압 조절도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잘 섭취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식전에 조금씩 챙겨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 환자들한테 최악의 식품이라고 하면은요, 정제당과 그 다음에 포화 지방을 같이 먹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케이크 같은 경우인데요. 케이크에다가 생크림을 유지방으로 얹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루에 하나씩 먹었는데 한 일주일에서 한 달 반복해서 먹는다? 그럼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콜라나 이런 탄산음료를 가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설탕이 가득 든 뭐 라떼류나 이런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걸 같이 드시면은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논문에서 그 계란의 식이 콜레스테롤이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그 보고가 나온 다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계란은 괜찮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 한 개씩 드시라고 권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정말 그런가 그랬더니 1950년대 이후부터 2019년 3월까지 나온 논문들 가운데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당뇨나 혈압에 좋지 않다라고 보고한 사례도 있고, 또 반대로 아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어떠냐면 80% 이상이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그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뇨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수가 더 많다고 해서 더 옳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저희 환자분들한테 계란을 아침마다 꼬박꼬박 드시는 분들이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또 혈당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럼 계란을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혈당이나 또는 혈압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데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실험 삼아서 한 달만 계란을 끊어보시기 바랍니다.